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7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또는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지 예, 아직 할 얘기가 하나 남았는데 시간 좀 많이 흘렀네요. 남은 주제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또 확인된 유동규의 허풍, 김만배와 의형제 그딴 거 없다 하는 거. 자, 제가 어제도 제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것이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죠. 어제 김용 부원장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재판은요, 김용 부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어요. 이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 김용 부원장 그동안 맺힌 게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맺힌 거 그냥 어떻게 풀어놓으려고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묵묵히 피고인석에서 유동규가 하는 얘기 들으면서 엄청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꾹꾹 눌려있던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 넣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자, 피고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피고인 신문에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만배와의 의형제 그딴 거 없다라고 말하던 그 대목입니다. 사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되게 좀 유순한 얼굴이죠. 유순한 얼굴이라서 이분이 핏대 올린다 이제 승질내는 건 잘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핏대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 대목에 정말 핏대가 많이 올라갔던 그 대목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만배하고 의형제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검사가 묻더라고요. 의형제 맺었나요? 의형제 맺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화를 낸 거 아닙니다. 의형제를 맺었다고 하는데 의형제 맺은 거 맞죠? 그런데 의형제 맺은 거 같네요. 의형제 맺었다는 게 신빙성 있네요. 같은 질문을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질문에 그딴 거 없다고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김만배하고 의형제 그런 거 없답니다. 유동규, 정진상 등과 의형제를 맺은 적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무슨 의형제냐 의형제는. 다만 형제처럼 가깝게 지낸 거는 맞다. 하지만 의형제 그딴 거 없다. 김만배하고 의형제는 그 말도 안 된다. 아니 내가 김만배랑 왜 의형제를 맺냐고. 그 유동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다 봤는데 그 걔야 얘기 말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조금만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은지 그 모르시느냐고. 검사님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탁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되게 시원했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억지를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이 된다고 묻는 놈이나 답하는 놈이나 그걸 받아 쓰는 놈들이나 야 이거 더맨더머 더맨더머 모스트 더머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 김용 부원장이 이 피고인 신문에서 좀 시원하게 털어낸 것 같아요. 자, 어떤 얘기를 해서 했느냐.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동규는 법정에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재명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 줄 아느냐. 내가 그 김만배랑 같이 대순진리회 선감 만나가지고 돈 주고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내가 그걸 다 내가 뛰어다니면서 내 돈 들여서 했다라고 막 주장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2014년 6월입니다. 김만배와 대선진리회를 찾아가서 대선진리회의 선감을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이재명 지지를 요청했고 김만배는 이때 돈을 건넸다. 뭐 2억 원을 건넸다. 처음엔 몇 천만 원 정도였는데 나중에 2억으로 돈 액수가 확 늘죠. 돈을 건넸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는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내가 대선진리회 여기 이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헌금하듯이 한 건 있지만 내가 선거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줄은 몇 천만 원 준 게 2천만 원인가를 줬지 내가 억대의 돈을 주지는 않았다. 근데 뭐 유동규는 뭐 억대의 거액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유동규는 자기가 댓글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다. 남욱하고 같이 운영했고 그 돈도 사실 다 남욱한테서 받아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되게 화를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을 하죠. 일단 대순진리회는 내가 모른다. 유동규가 김만배랑 누구를 찾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내 선거하기 바빴지 시장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동규나 김만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나는 알 수조차 없었다. 내 선거하기 바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자꾸 베베고 와서 물어봐요. 너 의형제라며. 그 의형제 2명이 이렇게 가서 하는데 니 몰라? 너 당시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조직이랑 자금 맞고 있지 않았어? 이 부분에서 김용 부원장이 발끈하죠. 무슨 소리냐고. 내가 내 선거하기 바빠 죽겠는데 나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이 사람도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죠. 성남시 의원으로 내가 선거하기 바빠졌는데 내 선거하기 바쁜데 내가 아무리 이재명하고 가까워도 이재명의 그 최측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선거하기 바쁜데 시장 선거 도와주게 생겼냐. 더군다나 내가 거기 조직에 캠프 조직원으로 간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이제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검사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실이라고 믿으시느냐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검찰은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대순진리회 선감을 만난 것은 이재명을 위한 것이고 사전에 김용하고 다 협의가 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된 것이고 이재명의 뜻과도 일치한다. 즉 이재명이 유동규를 통해서 대순진리회에 돈을 건네준 거다. 직접 주기가 어려우니까 김만배 돈을 받아가지고 대납시킨 거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이 검사들이 참 대납을 좋아하는데 왜 이 검사들이 대납하느냐면 요즘 다 그렇습니다. 뇌물을요 직접 당사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 곳에 대신 돈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즉 내가 뭐 물건을 만약에 내가 차를 하나 사야 돼. 근데 차를 내가 직접 차 살 돈이 없어. 그런데 그 차 살 돈을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로 받는다 칩시다. 그럼 내가 그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돈 줄 사람이 직접 차값을 내버리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차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무슨 어떤 단체에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그 단체의 어떤 사람들을 내 선거에 운동원으로 끌어다 썼다. 그런데 내가 직접 일당을 줄 수 없는데 그 일당을 누가 다른 기업체, 나한테 뇌물을 줘야 될 다른 기업체가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납을 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전부 다 이걸 다 대납이라고 자꾸 끼워 맞추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대납은요 검사들이 더 많이 해요. 검사들이 많이 해요. 지들이 가서 술 먹고 돈은 다른 사람이 대납하고. 여튼 자 이렇게 김용 부원장이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진짜 검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거였는지 어제 그 재판을 직접 보신 분은 바로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선거하기 바빠 죽겠는데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도 아무리 나랑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재명 선거에 어떻게 거기서 선거를 대신 선거 조직 담당하는 이런 간부로 뛸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유동규 지가 어디 가서 돈을 썼는지 말았는지 그거 나하고 내가 어떻게 하냐. 당연하죠. 자, 검찰은 이제 지금까지 유동규의 행동을 김용이 다 보고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한테도 넘어갔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어떠하다. 뭐 의형제고 뭐 최측근이고 요렇게 엮어놨는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 와중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이제 의형제였어요. 이미 김만배가 무슨 의형제냐, 무슨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냐. 친한 거는 맞는데 의형제는 아니다. 나이 50 넘어서 무슨 의형제냐. 유동규가 김용을 만나러 가자고 해서 간 적은 있는데 의형제 이런 건 없다. 라고 분명히 한번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검찰은 유동규 말을 들어보니까 너 의형제 맺었다는데 의형제 맺었지. 유동규 말이 상당히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맞지? 이런 식으로 자꾸 캐물어요. 캐묻는다기보다 마치 국어책 읽듯이 반복해서 그런 류의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발끈하면서 무슨 택도 아닌 소리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미 사실 이 의형제 부분은 김만배 진술을 통해서 다 깨졌었어요. 김만배가 2차례에 걸쳐 가지고 법정에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의형제라는 거는 실존하지도 않았다. 이거 다른 사람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만배가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의형제 맺은 거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얘기고 이게 2010년의 얘기인데 그 얘기에 나를 괜히 끼워 맞춰가지고 짜집기를 했다. 이게 남욱이 짜집기를 한 거고 이게 아마 남욱이 오해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지만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은 내가 정말 친한 거 맞고 형제처럼 지는 건 맞는데 정진상, 김용하고도 의형제 맺고 그런 건 안 했다. 그래서 김만배하고 의형제 맺는 건 당연히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거나 이미 김만배 진술을 통해서 의형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미 드러났어요. 그런데 검찰은 어제 또다시 의형제 운운을 한 겁니다. 대순진리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김만배가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검찰은 마치 김만배 주장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또 대순진리에 운운했어요. 결국에 뭘 말하느냐? 검찰은 유동규 말만 믿고 싶은 거고 유동규 말만 언론에 보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면으로 부인을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는데도 그걸 그냥 쌩 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김용 부원장은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김만배를 따로 만난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김만배랑 그래 술집에 가가지고 유동규가 만나자 해가지고 유동규가 하도 만나자 해가지고 내가 김만배를 만나러 간 적이 있다. 뭐 그 자리에 정진상도 왔더라. 그런데 내가 의형제 맺은 적도 없고 그 뒤로 내가 김만배를 따로 만난 적이 없다. 그 뒤에 딱 한 번 본 적이 있긴 한데 그때가 언제냐? 성남시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김만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간사였던 김용하고 이렇게 3명이서 만난 적은 있다. 왜? 당시 성남시 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성대 출신이었는데 김만배도 성대 출신이니까 대학 동문이라고 같이 만나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간 그 자리에서 만난 적은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형제라고 하려면은요 적어도
여러 차례 만나야지, 그래야지 의형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김만배하고는 의형제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 뒤로도 가깝게 지낸 적이 없다라는 걸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이 김만배에 대해서 나는 김만배를 따로 만난 적도 없고 김만배한테 돈 요구한 적도 없고 김만배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검사가 계속 묻습니다. 너 김만배한테 정치자금 2억 요구하지 않았냐? 너 김만배 혹은 남욱을 그 스폰서로 삼자라고 유동규한테 제안하지 않았냐? 이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나는 그 사람들 모른다. 남욱이고 김만배고 나랑 언제 본 적이 있느냐? 남욱? 그래, 남욱이 그렇게 나한테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며 걔도 웃긴다. 나를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유동규가 맨날 나를 팔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유동규가 김용을 팔면서 돈을 받아갔다며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다 김용한테 준다고 했으면 내가 직접 김용을 한번 만났을 것 같아. 그죠? 내가 그 남욱 입장이라면, 아니 그렇잖아. 정치자금을 20억을 달라 그랬다 하잖아. 정치자금, 대선 경선자금 20억 요구를 했다. 그랬으면 그거를 전해주는 유동규만 믿고 돈을 덥석 줘?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어? 그렇게 큰 돈을 주면서.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 저 말씀 전에 들었습니다. 뭐 지금 급하게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얼마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풀어나갔지. 직접 들었지. 중간에 꼭 유동규를 끼워서 그 큰 금액을 주고 받고 해?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도 어제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사님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큰 돈을, 억대의 돈을 주고받고 하는데 나를 한번 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적어도 이 대장동 재판에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다. 검찰이 이거는 거의 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이 크게 네 조각이 나 있죠. 김용 부원장이 하고 있는 형사 22부가 있고 23부, 33부 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본류 사건 하는 재판부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뭐 선거법 재판도 있고 뭐 몇 가지로 지금 쪼개져 있습니다만 이 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날 걸로 보이는 것이 이제 김용 부원장 재판이에요. 원래는 정진상 실장 재판도 같이 끝나야 정상인데 조병구 부장 판사가 이 정진상 실장 사건을 이재명 대표 건으로 이렇게 몰아버렸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김용 부원장 건은 먼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검찰한테 그런 유리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특히 검찰도 어제 재판에서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무성의했고 그 질문을 할 때 좀 치열하게 질문한다거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는 느낌은 전혀 없이 정해진 대본을 읽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저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도 반박 한마디나 재질문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계속 그러더라.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벌써 방송 시작한 지 2시간 정도가 돼 가네요. 예. 오늘 이제 금요일 밤이라 불금이라 조금 길게 잡아봤습니다. 늦게 출발한 대신에 조금 길게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